시장의 계속된 하락에 투자자들은 상승장이 끝난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 속에 명확하게 파악해야 할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지난주에 시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는 최근 들어 가장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던 한 주였죠. 일단 주초 분위기는 하락으로 시작됐었는데, 지난 7일 나왔던 미국 노동부 고용보고서 여파로 하루 늦게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서 대량 투자금 유출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영업일로 치면 17일, 시기로 보면 약 한 달 만에 2억 달러가 넘는 의미 있는 순 유출이 발생했고, 6만 6천 달러 선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12일 만에 다시 7만 달러 선까지 회복했었는데, 이날 발표됐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기 때문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꺾이면서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도 불이 켜진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갈팡질팡하는 시장을 정리한 것은 미 연준의 6월 기준금리 발표였는데, 연준은 13일 새벽에 열린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5.25에서 5.50% 수준으로 금리를 동결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큰 관심을 가졌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연내 1회, 2025년 4회로 정리됐고, 지난 3월 FOMC에서 나왔던 연내 3회 금리 인하 전망이 크게 꺾이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6만 7,500달러까지 하락했죠. 다음으로 가장 중요했던 지표는 13일에 나왔던 미국 5월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였거든요. 이날 물가 지표는 시장 예상치를 강하게 하회했는데, 그간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단번에 꺾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추세 반전을 의미하는 지표였고, 이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순간 튀어 올랐지만 지속하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이날 다른 위험 자산군에 비해 비트코인은 오히려 2%가량 가격이 추가 하락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올해 비트코인은 명확한 가격 공식이 있었죠. 바로 미국발 금리 인하에 좋은 소식이면 비트코인 가격에도 좋고,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소식이면 비트코인에도 부정적이라는 공식인데, 지난 6개월 동안 예외가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번 PPI가 상당히 주목해볼 만한데,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상대적인 매력을 잃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산시장에서는 원래 가격이 잘 상승하는 자산에 더 많은 돈이 몰리는 속성이 있는데, 올해 들어 계속 상승했던 주식, 채권과 달리 비트코인은 2분기 들어 5% 가까이 가격이 빠지는 등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이유로서, 미국 경제지인 블룸버그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기사를 통해 암호화폐 반등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고, 또한 제도권 리서치 중 비트코인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전망을 내는 투자은행 JP모건은 지난 12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되는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 비트코인 생산 단가 중앙값을 개당 4만 5천 달러로 간주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이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이유에서이죠. 어쨌든 이유가 무엇이든 지금보다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오는 자금 유입 속도가 늦춰진다면 그것은 명확한 가격 하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상승을 추동해왔던 ETF라는 엔진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상태예요. 다음으로 영란은행이 G7 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할지 여부에 대해 체크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지난 6개월은 비트코인 가격을 가늠하는데 비교적 수월했거든요. 가격이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을 그대로 따라갔고,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은 거시경제 지표에 따라 형성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예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번 주 주목해야 할 경제 지표는 20일에 있는 영국 금리 결정이에요. 이날 밤 8시에 영란은행이 6월 기준금리를 발표하는데, 2주 전 캐나다 중앙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한 바 있죠. 여기서 영국은 주요 7개국 G7 중 하나라는 점에서 영란은행 역시 이 행렬에 동참할지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는 상태로, 세계 각국이 금리를 내리고 완화적 통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비트코인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여주는 긍정적인 소식이죠. 따라서 이날 발표되는 관련 소식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유심히 지켜보시길 바란다는 말씀 강조드리고요. 다음으로 시장의 상승에 힘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벤트인 비트코인 ETF가 7월 초에 나온다는 분석이 있어 체크해보려 하거든요. 블룸버그의 수석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의 분석을 기반으로 7월에 거래가 시작될 수 있는 이유는, SEC 지원이 발행사들에게 6월 14일에 ETF 승인을 위한 S1 서류 관련 의견을 보냈는데, 꽤 가벼운 내용이었으며 큰 내용은 없었고 일주일 안에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SEC의 발언이 사소한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업데이트가 의미가 있다고 보면서 상당한 자금
작업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더리움 ETF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언급한 것보다 더 빨리 출시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거시경제 지표의 훈풍에 이어서 이더리움 ETF 출시 호재가 같이 따라온다면 다시 한번 시장이 상승장을 보여주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소송에 대해서 짚어보자면, 현재 리플은 XRP 토큰의 미등록 증권 제공 혐의에 대해 SEC가 제안한 20억 달러의 벌금에 격렬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로 리플은 벌금을 대폭 낮추는 것을 옹호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 초 SEC는 이번 혐의로 리플에게 2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었고, 제한된 벌금에 반대하여 리플은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트를 통해 최대 1,000만 달러의 벌금을 제한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에 리플이 테라 사건을 예로 들면서 본인들의 주장을 강화했거든요. 리플의 법무팀이 테라폼랩스에 부과된 처벌과 본인들의 처벌을 비교한 건데, 이 사건에서 테라폼랩스와 권도영 대표는 사기 행위로 인해 400억 달러가 넘는 투자자 자금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벌금만 부과받았다는 논리로서, 리플의 변호사들은 리플에게 부과된 20억 달러라는 벌금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다, 말도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 여기서 이번에 SEC 측이 테라폼랩스의 위반 행위의 총 이익에 대한 벌금액을 측정했는데, 이는 거의 12% 정도 비율의 벌금액이라고 추산했거든요. 이에 따라 SEC는 리플의 총 이익 8억 7,630만 달러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한다면 리플의 민사 벌금은 1억 26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즉 처음 20억 달러보다 현저하게 벌금액이 줄어들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벌금액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리플 측은 1,000만 달러의 벌금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로 아직도 의견 차이가 분명한 상태이죠. 하지만 이 정도 금액이라면 리플 측도 합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여론 약 70%는 이번에 양측이 합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 역시도 이번에 완화된 벌금의 기준이라면 합의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합의를 하게 된다면 일전에 약식 판결 때처럼 하루아침에 갑자기 소식들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리플의 합의라는 큰 움직임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하루아침에 시세가 등할 수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